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는 인간의 심리와 오판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비즈니스와 투자에서 진짜 세상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보다 인간의 마음을 먼저 공부하라고 조언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의사결정의 지름길이라는 치명적인 함정을 스스로 파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단 한 문장의 유혹에 무의식적으로 지갑을 열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 하나에 승낙률이 93%까지 치솟고 비싼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 믿으며 남이 먼저 베푼 사소한 호의에 평생 갚지 못할 부채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의 이런 무의식적인 자동 반응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고 자신만의 올바른 의사결정 나침반을 사수하고 싶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 주십시오. 비즈니스의 판을 바꾸고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설득의 무기, 그 은밀한 심리 법칙을 지금 바로 해독해 드립니다. 세상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낯선 파도가 밀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기술의 정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술이 맞닿아 있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설득이라는 행위는 결국 사람의 심리가 작동하는 법칙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의 힘에 이끌려 무의식적으로 지갑을 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침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심리와 오판이 일어나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비즈니스와 투자라는 실전의 장에서 결코 진짜 세상을 마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빗장을 여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열쇠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사유의 힘입니다. 복잡함이 미덕인 시대입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선택의 가짓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과잉의 환경 속에서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한 독특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의사결정의 지름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고정행동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이 패턴은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장치와 같습니다. 특정 유발 요인이라는 버튼이 눌리는 순간 우리 내부에서는 자동 반응이라는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인 숙고의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결과값이 튀어나오는 셈입니다. 자연계의 생명체들도 이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미칠면조는 천적인 족제비 박제를 보더라도 그 안에서 칩칩하는 새끼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본능적으로 품에 안아줍니다. 소리라는 단 하나의 유발 요인이 모성애라는 자동 반응을 끌어낸 결과입니다. 인간의 사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실험 결과가 존재합니다. 랭거의 복사기 실험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양해를 구할 때 단순히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 하나를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승낙률이 60%에서 93%까지 치솟았습니다. 뒤따르는 이유가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이라는 소리가 뇌의 승낙 스위치를 켠 것입니다. 가치를 판단하기 모호한 상황에서 뇌는 더 단순한 길을 찾습니다. 터키석 장신구를 고를 때처럼 정보가 부족할 경우 우리 마음은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는 오랜 지름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이 자동화된 반응들이 때로는 우리의 판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절대적인 기준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았는가, 즉 어떤 배경과 비교하고 있는가에 따라 대상의 크기와 가치는 완전히 다르게 인식됩니다. 이것이 바로 판단을 조작하는 마법의 렌즈라 불리는 대조 원리입니다. 뇌는 두 개의 대상을 차례로 마주할 때 그 차이를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인식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이 기준점이 되어 두 번째 대상의 성격을 규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숙련된 판매자들은 이 원리를 삶의 현장에서 영리하게 활용합니다. 의류 매장에서는 고객에게 고가의 양복을 먼저 보여줍니다. 거액의 결제를 마친 고객의 눈에는 뒤이어 제안받는 비싼 스웨터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부담 없는 선택지로 보이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른바 밑밥이라 불리는 낡고 허름한 집을 먼저 보여주는 전략입니다. 실망스러운 환경을 경험한 직후에 평범한 집을 보게 되면 그곳은 마치 궁전처럼 느껴지는 착시가 일어납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본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수십만 원짜리 옵션을 추가하는 행위는 마치 푼돈을 쓰는 것처럼 가볍게 느껴집니다.
커다란 바위 뒤에 놓인 작은 돌멩이가 실제보다 더 작아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상당 부분은 이렇듯 교묘하게 설계된 순서와 대조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오랜 시간 생존하며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핵심적인 메커니즘 중 하나는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부채의식의 그물망이 형성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결속력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원칙의 힘은 매우 강력하여 문화와 지리적 거리, 그리고 심각한 굶주림마저 초월합니다. 에티오피아와 멕시코 사이에 있었던 실화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1935년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은 에티오피아를 위해 멕시코는 원조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뒤에 일어났습니다. 1985년 최악의 기근과 내전으로 고통받던 에티오피아는 멕시코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5,000달러의 구호 자금을 보냈습니다. 자신들의 생사가 불투명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50년 전 입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부채의식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호성의 원칙은 시간의 흐름을 이겨내고 인간의 행동을 규정합니다. 받은 것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이 뿌리 깊은 본능은 우리 삶의 도처에 스며들어 있으며 때로는 논리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강력한 강제력을 발휘합니다. 상호성의 원칙은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내가 요청하지 않은 호의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것을 손에 쥐게 되면 마음속에는 강력한 부채의식이 자리 잡습니다. 이 불편한 감정을 털어내기 위해 우리는 종종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보답을 내어주는 불공평한 교환을 하게 됩니다. 레건의 콜라 실험은 이 심리적 덫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단돈 10센트짜리 콜라 한 병을 예고 없이 건넸을 뿐인데 이를 받은 이들은 평균적으로 25센트짜리 복권을 2장이나 구매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500%에 달하는 엄청난 보상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약점을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사례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하레 크리슈나 협회는 공항에서 행인들에게 무조건 꽃 한 송이를 쥐어준 뒤 모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거절하기 힘든 작은 선물이 거액의 기부로 이어지는 마법을 부린 것입니다. 유명한 암웨이의 전략 또한 맥락을 같이 합니다. 세제 묶음을 며칠 동안 무료로 사용하게 한 뒤 제품을 수거하러 가는 방식입니다. 이미 제품을 경험하고 호의를 입었다고 느끼는 고객들은 미안한 마음을 덜기 위해 대량의 주문을 넣게 됩니다. 자발적이지 않은 호의가 부른 이 거대한 보상의 심리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타인의 의도에 휘둘릴 수 있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설득의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기술 중 하나는 거절 후 양보 전략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양보에 나 또한 양보로 보답해야 한다는 상호성의 압박과 뒤에 오는 제한이 더 작아 보이는 대조 원리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길에서 만난 보이스카우트 소년의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소년은 처음에 5달러짜리 서커스 티켓을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워 이를 거절하면 소년은 기다렸다는 듯 그렇다면 1달러짜리 초콜릿 바라도 사달라며 물러섭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소년이 양보했다고 느끼며 기꺼이 초콜릿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 전술은 개인 간의 거래를 넘어 국가적인 사건에서도 목격됩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면에는 납치와 도청이 포함된 100만 달러 규모의 무모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절당할 것을 예상한 제안자는 이를 25만 달러로 축소하여 다시 제안했습니다. 노련한 정치인들조차 처음에 거대한 계획에 비해 작아진 이 제안을 합리적인 양보로 착각하고 승인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상대가 한 발짝 물러나는 신용을 할 때 우리 마음속의 방어 기제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절 뒤에 찾아오는 작은 제안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것은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호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다 보면 타인의 의도에 끌려다니기 십상입니다. 현명한 방어 전략은 무조건적인 거절이 아니라 상대의 제안을 올바르게 재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가정화재 안전점검원을 사칭한 영업사원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가 무료로 소화기를 건네줄 때 우리는 처음에 그것을 순수한 호의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소화기가 결국 값비싼 화재 경보기를 팔기 위한 수단임을 깨닫는 순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소화기는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하나의 영업도구로 재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심 어린 호의에는 호의로 답할 의무가 있지만 누군가의 영업술 체계까지 보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제안이 나를 조종하기 위한 전략임을 간파했다면 미안한 마음이나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 영업을 거절하십시오. 호의와 설득 전략을 분리하여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그물망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일단 어떤 선택을 하거나 특정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 결정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강렬한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이를 일관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힘은 때로 너무나 강력하여 스스로를 속이거나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경마장의 풍경은 이 심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막권을 구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선택한 말이 우승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막권을 손에 쥐는 순간, 즉 입장을 정립하는 단계에 들어서면 상황은 반전됩니다. 똑같은 말과 똑같은 트랙임에도 불구하고 막권을 구입한 직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말의 우승 확률을 이전보다 훨씬 더 높게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객관적인 조건은 변한 것이 없지만 이미 결정을 내려버린 자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뇌가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관성에 대한 강박은 우리를 맹목적인 믿음의 요새에 가두어 버립니다. 타인에게 비춰질 모습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일관된 사람이고 싶다는 욕망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합리적인 의심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명백한 오류 앞에서도 맹목적인 일관성을 고집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심연에는 사고하는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복잡한 진실을 마주하고 고민하는 노동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인간은 기꺼이 일관성이라는 편리한 요새로 도망치곤 합니다. 어느 초월 명상 세미나에서 있었던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논리학자가 강단에 서서 해당 세미나가 가진 모순과 논리적 허점을 완벽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청중들은 수강을 포기해야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청중들은 오히려 서둘러 $75를 내고 수강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논리학자의 말이 맞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만약 그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한다면 자신들이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다는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이성적인 사고가 작동하기도 전에 그들을 일관성의 요새로 몰아넣었습니다. 진실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맹목적인 믿음을 선택한 셈입니다. 우리 역시 일상의 수많은 결정에서 단지 생각하기 싫어서 혹은 마주하기 두려워서 과거의 결정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완구업계는 부모들의 일관성을 이용해 비수기 매출을 올리는 치밀한 함정을 설계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들은 특정 장난감에 대해 대대적인 광고를 쏟아붓습니다.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긴 부모들은 결국 그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약속하며 입장을 정립하게 됩니다. 진정한 트랩은 그 다음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완구회사는 해당 제품의 시장 공급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품절 상태를 만듭니다. 약속을 지키려는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다 결국 회사가 미리 준비해둔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대체품을 선물로 구매합니다.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수기인 1월이 되면 원래 약속했던 그 장난감의 광고가 다시 시작됩니다. 아이는 그때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라며 부모의 일관성을 자극합니다. 이미 다른 선물을 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일관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지갑을 엽니다. 완구 회사들은 부모의 사랑과 일관성에 대한 강박을 비즈니스의 지름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도덕적 가치가 어떻게 교묘한 상술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서늘한 사례입니다. 거대한 변화는 아주 미세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설득의 고수들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사소한 약속이나 질문을 던져 장기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족쇄를 채웁니다. 전화 모금을 하는 이들의 기술을 보십시오. 그들은 대뜸 기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저녁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라는 가벼운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이 질문에 무심코 좋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순간 심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상태가 좋다고 말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일관성의 압박을 느끼게 되어 쿠키 구매 승낙률이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치솟게 됩니다. 더 극단적인 사례는 포로 수용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공군은 미군 포로들에게 처음부터 전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미 투쟁 글짓기 대회에 참여하게 하거나 아주 사소한 비판적 의견에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런 작은 입장 정립이 반복되면서 포로들의 자아 이미지는 점진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사소했던 시작은 결국 완벽한 협력자로의 변절이라는 거대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긍정의 대답이나 사소한 서명이 훗날 나를 옥죄는 거대한 행동의 설계도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관성의 함정에 빠졌음을 가장 먼저 알아채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몸입니다. 과거의 결정에 갇혀 마음에도 없는 승낙을 하려 할 때 뱃속에서부터 찌릿하게 전해오는 불편한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뱃속 신호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라고 경고하는 알람입니다. 그 불편함을 감지하는 순간 스스로에게 단호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여전히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까? 만약 그 대답이 단 1%라도 아니오에 가깝다면 과거의 선택에 얽매일 이유는 없습니다.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미덕이라 교육받아 왔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신뢰하십시오. 과거의 나에게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의 진실 앞에 당당해지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입니다. 알람이 울리는 즉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침반을 꺼내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설득의 무기고에는 인간 사회를 지탱해온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상호성의 원칙과 일관성의 원칙입니다. 이 둘은 각각 미래를 향한 부채의식의 그물망과 과거를 향한 자기 기만의 요새라는 독특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상호성은 누군가에게 받은 호의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이용합니다. 실전에서는 이를 악용해 불공평한 교환을 끌어내거나 큰 요구를 거절하게 한 뒤 작은 양보를 하는 척하며 승낙을 받아내는 전술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제안이 순수한 선물인지 아니면 나를 조종하기 위한 영업도구인지를 엄격히 구분하여 재정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반면 일관성은 복잡한 생각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속성을 파고듭니다. 한번 내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 장난감 회사의 품절 상술에 넘어가거나 사소한 입장에 갇혀 거대한 통제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 덫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 뱃속에서 느껴지는 불편한 신호를 신뢰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판단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타인의 의도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설득의 무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힘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보과잉의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의사결정의 지름길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례없이 빠르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자동화된 반응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선택한 이 효율적인 시스템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시스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우리의 소중한 지름길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법 침입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 심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의 자동 반응을 조종하려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판단 메커니즘을 버리고 모든 일에 의심을 품으며 에너지를 소모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효율적인 지름길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시스템을 공격하는 이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우리의 판단 속도를 높여주는 지름길 원칙 자체는 굳건히 사수해야 합니다. 기술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시대일수록 우리가 가진 본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지켜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 될 것입니다. 설득의 전장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은 마치 주짓수의 고수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들이는 대신 인간의 본성과 자연법칙에 내재된 힘을 역이용하여 상대를 통제합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리는 결정들이 사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힘의 흐름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이들의 작동 원리를 명확히 꿰뚫어보는 순간 보이지 않는 실에 묶인 꼭두각시의 삶은 끝이 납니다. 지식은 그 자체로 방어막이 되어 당신의 의지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설득의 무기가 작동하는 찰나를 포착하십시오. 상대가 휘두르는 부당한 힘의 흐름을 읽고 그것을 역이용할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게 변하고 기술이 우리를 앞질러 가더라도 올바른 의사결정의 나침반은 결국 당신의 내면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심리의 법칙들이 당신의 삶에서 단단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의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에 따라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당신만의 나침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오늘 상호성과 일관성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심리적 무기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의 경고처럼 인간의 심리와 오판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타인이 설계한 의사결정의 지름길 위에서 길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던진 호의가 순수한 선물인지 아니면 나를 조종하기 위한 영업도구인지 재정의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된 결정에 갇혀 뱃속이 찌릿한 불편함을 느낄 때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질문을 던지며 과감히 그 자리에서 벗어날 용기도 얻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보가 넘쳐나는 AI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본능적인 자동 반응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입니다. 오늘 배운 이 나침반을 사수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의 꼭두각시가 아닌 자기 삶의 주도적인 설계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일관성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꿰뚫어보겠다는 당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다면 구독이라는 작은 입장 정립을 통해 당신만의 지식 요새를 구축해 보십시오. 또한 오늘 얻은 통찰이 가치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상호성의 원칙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표현은 더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게 강력한 부채의식이자 동기부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림 설정은 정보과잉의 시대에서 당신의 뇌가 생각하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는 가장 스마트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 사유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대중의 심리를 이용해 우리의 판단을 마비시키는 사회적 증거와 권위의 법칙이라는 더 거대한 파도를 다룰 예정입니다. 당신의 비즈니스와 인생을 지켜낼 다음 단계의 암호 해독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올바른 방향을 향한 당신의 걸음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